자, 내일 오전에도 또 회계감사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최대한 늘어뜨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입춘이라면서요, 오늘이. 그죠? 오늘 입춘. 봄이 왔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 합격하면 또 봄이 오겠죠. 그죠? 봄이 지나면 바로 또 뭐가 와요? 여름이 오죠. 회계법인 들어가는 것 자체부터가 여름이에요. 더워서 미치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부터 야근이 시작이 되고 내가 이걸 왜 하려고 그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들 텐데 그런 생각 하지 마요. 알았죠? 일단은 되는 게 목표니까.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자, 문제 1번. 다음은 위너스 회계법인의 책임 회계사인 나최고 회계사와 신규 감사 팀원인 김신입 회계사 간의 대화이다. 자, 이거는 제가 제로 베이스에서 만든 건 아니고 서두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그 형태만 그대로 따오고 나머지는 제가 다 흔들었습니다. 기출문제의 형태를 다 흔들었고, 자, 뭐 이제 일단 양괄호 1번 거기부터 봐야 되겠죠? 무슨 통제라고 했어요? 예방 통제하고 적발 통제라고 그랬죠? 자, 통제 위험과 관련해서 감사 위험은 고위험 곱하기 통제 위험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 통제의 5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경영진이 채택하고 구축한 그런 절차를 뭐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설계 자체도 잘못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부 통제가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와 관련해서 예방하지 못하거나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 그게 바로 통제 위험이었죠. 그럼 이런 통제 위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통제의 타입은 예방 통제하고 적발 통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부 통제든 예방을 못하거나 적발을 못해서 수정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어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요? 통제 위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 내부 통제 완벽합니까? 아니죠. 효익과 비용을 고려해서 경영진이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 통제를 구축 운영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3페이지. 자, 보기 내용 A, B, C, D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잘못될 가능성을 막고자 하는 거는 예방 통제. 그 다음에 특정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찾아내는 과정은 요거는 적발 통제입니다. 자, A번. 사전에 정해진 가격표에 의해서 주문서상의 조건이 동규정을 충족한 경우에만 판매 지시서를 작성한다. 자, 이거는 허락되지 않은 금액이 매출로 계상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절차죠. 그죠? 사전에 막기 위한 절차. 그래서 A번은 예방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감사 부서 B번. 내부감사 부서에서는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면서 기장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현금이라고 하는 값어치 있는 자산의 보관과 그 다음에 기록 업무에 해당하는 기장 업무를 같이 하게 되면 내부 통제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장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거래처별 외상 채권에 대한 월별 채권 잔액 보고서를 발송해서 독립적으로 서로 양자 간 누구하고 매출 거래처 감사 대상 회사하고 그다음에 거래 상대방인 매입처 얘네들끼리 서로 감사인이 하는 게 아니고 경영진이 서로 맞춰보는 절차를 하는 겁니다. 결산 절차죠. 이거는 특정 금액이 잘못될 거를 어떻게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B.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C번. 재고 자산의 도난에 대비해서 창고 출입문에 자물쇠로 시건하고, 이거는 값어치 있는 게 허락 없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거죠. C. D. 사전에 정해진 신용 등급에 해당하는 거래처에만 판매한다. 불필요한 대손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겁니다. D.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마치 수능 문제처럼 이거는 뭐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나열을 해놓고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 형태입니다. 이제 진도별로 문제를 만들 때 이거 이상 다른 형태는 조금 책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창의력이 고갈돼서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다 했어요? 했으면 됐어요.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예생들. 자, B번. 요 B번은 나중에 래핑을 발생하는 거를 이제 경영진이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 경영진이 래핑을 적발하기 위한 내부 통제를 그렇게 구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장 가면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이. 자, 그다음에 물음 2번. 물음 2번에는 뭐 양가로 2번이지만 일단은 이제 선배 회계사가 뭘 물어봤죠. 내부 통제를 이해하는 목적은 뭐고 효익은 뭐게? 라고 물어봤습니다. 내부 통제를 이해하는 건 설계에 대한 뭘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맨 마지막에 해당 내부 통제의 유효성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이 결과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요거에 따라서 위험이 높으냐 낮으냐 요게 결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의 목적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운영 효과성 테스트는 자 원래는 뭐냐면 이해의 동시에 설계가 평가된다고 했죠. 그리고 경영진이 구축 운영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를 조직 구성원들한테 다 공표했어요. 이거 우리의 내부 통제다라고. 그럼 조직 구성원들이 다 따라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키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내재적인 삐딱선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이 하는 건 필연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설계의 결과 바로 유효성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삐딱선을 탈 가능성이 있어서 운영 효과성 테스트가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 전산화된 내부 통제에서는 조금 틀려요. 컴퓨터는 시키는 대로 하죠. 이해하고 설계의 결과 운영에 대한 특별한 방해 요소가 없으면 바로 운영 효과성 테스트 안 하고 유효성 여부로 빠집니다. 요거 그래서 사람이 개입이 되면 운영 효과성 테스트가 개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효익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감사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를 하는 데 있어서의 효익은 감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부 통제 테스트의 결과 실증 절차에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이런 논지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답안에 제시된 거는 기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쓴 거고 포인트만 같으면 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 책에는 기준대로 안 써 있는 그런 문장들도 꽤 있어요. 같은 논지로 이제 기술을 해놓고. 자, 그런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답안이 틀리면 조금 그러니까 가급적 답안 기준으로 해주시되 기억이 안 나면 저 플로우를 항상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자,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양괄호 3번 4와 5로 구분돼서 수행되는데 통상적으로 내부 통제 이해 과정에서 뭐가 동시에 수행된다고요? 설계평가하고 운영평가 중에 설계평가가 동시에 수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박스. 김신입이 뭐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체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주 종로를 감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내부 통제가 주로 전산화된 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플로우 차트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뭔가 제시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도식적이고 동태적으로 구성하려면 어떠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업무흐름도법, 질문서법, 설명기술서법 중에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도식화된 거, 업무흐름도법. 그런데 얘는 특징이 있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걸 작성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고자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업무흐름도법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최고. 그렇다면 김신입 회계사가 그 방법에 따라 내부 통제에 대한 이해와 설계 평가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 보세요. 자, 실무에 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보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걸 작성하기가 어려워요. 경험이 없으면 작성도 그 다음에 이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키는 건 실무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우리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평해 볼래요? 라고 하면 이 부분 논평하면 돼요. 적격성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실무적인 경험이 숙련도가 없는 사람한테 이런 거를 지시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양괄호 6번. 이거는 이제 조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 목표로 한 감사 확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사 대상 회사의 통제 위험이 매우 낮다고 기대될 경우에는 내부 통제 운영 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가요? 부분적으로만 맞는 답변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 보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틀린 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만 맞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틀렸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괄호 6번과 같이 이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나 최고가 자, 어떠한 논지로 논평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양괄호 6번 다시 한번 볼게요. 목표로 한 감사 확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거는 뭡니까? 위험을 낮추고자 TAR을 목표로 한 수준으로 낮추고자 하기 위해서는 감사 대상 회사의 통제 위험이 매우 낮다고 기대될 경우 자, 그러면 플로우상으로 봤을 때 설계와 운영이 전부 다 잘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라고 하면 유효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 위험이 낮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거나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분법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감사 대상에서의 통제 위험이 매우 낮다고 기대될 경우에는 내부 통제 운영 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거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뭐와 관련해서? 자, 우리가 특정의 내부 통제를 이해한다. 뭐에 대해서 이해합니까? 감사와 관련 있는 거. 그런데 감사와 관련 있다라는 논지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맞는 답변이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구성했던 거고. 자, 그러면 특정의 내부 통제를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 재무보고와 관련된 건데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내부 통제가 감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때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건 중요성. 그죠? 중요성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 채권과 관련된 매출 프로세스 감사와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익 잡손실은 아주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와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자, 해답을 한번 보면 이게 물음 5번이었죠? 물음 5번. 자, 이게 이제 답이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실증 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고 기대되는 경우에는 내부 통제 운영 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답 쓰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겠더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 지금 얘기를 한 게 설계하고 설계하고 내부 통제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통제 위험이 낮아요. 그죠? 자, 그러면 통제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감사인이 어떻게 의존하려고 계획한 경우.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평을 감사인이 재무보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의존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해당 내부 통제가 낮다라고 위험이 낮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야지 의존을 하는 그 도구가 괜찮은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답을 쓸 때 일단은 제가 처음에 의도했었던 거는 실증 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답을 원했던 건데 문제를 다시 한번 보니까 재무보고와 관련된 것 중에 그죠? 이거부터 시작이죠. 그거와 관련된 것 중에 감사인이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내부 통제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어떻게 내부 통제 테스트를 수행하죠. 그렇게 답을 써도 득점이 되고 이제 제가 의도했던 거는 이 두 가지였어요. 해당 내부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경영진 주장 수준의 실증 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고 기대되는 경우, 그 기준에 대한 이제 답을 이제 요구하려고 했었던 건데, 문제를 푸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건 줄 알고 답을 한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죠? 이 부분. 오, 그래요? 그런 거 생각 못했어요? 처음에 시작이 이해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그런 논지였었고, 자, 어떤 방식으로 답을 쓰던 제가 알아서 채점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순 암기 사항이죠. 양거로 8번. 최소한 몇 년에 한 번? 최소한 3년에 한 번인데 조건이 있죠. 이 부분이죠. 전기 감사 이후. 자, 예를 들면 계속 감사. 전기하고 단기가 있었는데, 전기에 특정의 내부 통제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통제 위험이 낮았어요. 내부 통제가 유효했습니다. 단기에 특별한 유의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 그죠? 유의적 변화가 없다. 반드시 테스트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유의적인 변화가 없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통제 위험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 기준에서 얘기를 하기를 제한을 뒀죠. 최소한 3번 감사하는데 1번은 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양거로 9번. 자, 김신입 회계사가 감사 대상 회사 내부 통제에 대한 이해와 이해 결과 설계 평가가 되니까 내부 통제 운영 효과스 테스트 결과 내부 통제 취약점을 인지하게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취할래요? 라고 물은 거죠. 단순하게 절차를 물은 겁니다. 내부 통제 테스트를 했더니 설계 평가와 운영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혹은 미비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대상이 틀렸죠. 자, 그래서 유의적인 미비점, 유의적인 취약점 혹은 기타의 미비점, 뭐 기타의 취약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대상 자체가 틀렸어요. 자, 유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수행하는 걸 항상 지배기구가 감시 감독할 그럴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의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은 주로 지배기구입니다. 경영진 포함해서. 그런데 기타의 미비점이라고 하는 건 지배기구가 관심을 가질 정도는 아니고 경영진 수준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인 미비점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누구? 경영진. 그 다음에 중요한 혹은 유의적인 미비점 혹은 취약점에 대해서 감사인이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구두는 안 되고 서면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언제 해야 된다고요? 적시해. 언제까지? 감사 보고서 뭐 어떻게 취합 완료 전까지. 그죠? 감사 보고서 관련해서 감사 조서 취합 완료 전까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3페이지에 물음 3번. 네. 자, 나채고 회계사가 김신입 회계사에게 설명한 내용 중 양가로 3번, 4번 혹은 5번 설계평가하고 운영평가죠.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와 관련된 감사 기술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기에서 골라내는 겁니다. 이게 뭐 수능 문제죠? 이런 형식이 수능 뭐 사회 영역 뭐 이런 거. 자, 보기 A번. 자재과장에게 원재료 및 부재료 불출 시 최초에 생성되는 문서의 명칭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문의하였다. 질문입니다. 그 원재료 및 부재료 불출 시, 이 불출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서 뭘 빼낸다는 거죠. 어디에서 빼내겠어요? 창고 부서에서. 그죠? 창고 부서에서 뭔가를 빼냈다. 그러면 재고 수불부에 뭔가 기록이 될 겁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매입처 외부의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송부서로 가겠어요? 적송부서로 안 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했죠? 이거는 이제 번외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원재료라고 하는 건 생산 목적으로 보관하죠. 그러면 창고에서 시작이 돼요. 옛날에 이게 시험에, 옛날이 아니죠. 2000년대 한 중반에, 그 옛날이네요. 자, 벌써 10년이 됐네. 2000년대 중반에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원재료를 불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선적 부서로 갈 건 아니잖아요. 딴 쪽에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의 반제품, 제품 등 판매 가치가 있는 활용도가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보관하는 게 원재료입니다. 로우 메터리얼. 요거 불출했을 때 작성되는 서류는 뭡니까? 재고 수불부죠. 그리고 요게 진짜로 그 제품 생산하는데 투입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재고 수불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원가 관리에게 공부한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조 원가에 제조 원가 명세서에 뭔가 반영이 되겠죠. 그죠? 원재료가 거기에 투입이 됐다면 노무비하고 경비하고 합산돼서 제공품을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가 계산 명세서가 아니고 내역서를 확인해서 재고 수불부와 이 내역서 간에 상호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수량을 10개를 불출을 해서 생산에 투입했다. 그러면 여기에 10개와 관련된 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그죠? 그게 시험 문제 여러분들한테 기술을 요구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선적 서류에 갈 일이 없어요. 선적 부서에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선적 부서와 관련해서 선적 서류가 생성될 일이 없다.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B. 자재과장의 참관하에 자재과장 참관 없이 감사인이 실사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카운팅을 하는 과정에서 저 회계사님 전화가 옵니다. 회계사님 제가 아는 수량하고 다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회계사님 뭐 가져갔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값어치 있는 거를 이제 실사를 하던 실사 2패를 하던 간에 종업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임직원이. 자재과장의 참관하에 원재료 및 부재료의 실사 업무에 참여해서 지시사항을 검토하고 누구의 지시사항? 경영진의 지시사항을 검토하고 준수와 이행의 실태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이거는 재고 실사 2패입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관찰이에요. 그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준수하고 있는지 관찰입니다. 자, C번. 중요한 재고자산이나 경영진이 특정 재고자산의 관리 방법이나 상태와 수량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경영진이 답변을 해줬는데 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다른 절차를 취해서 객관적인 감사 증거를 입수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전문가적인 의구심. 그죠? 자, 그때 의구심을 가지고 직접 일부 항목을 선택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실물조사 얘기예요. 실물조사. 자, 실물조사는 내부 통제 테스트 할 때 안 쓰죠. 그죠? 실사와 관련해서 이제 실증 절차 요거 수행할 때 하는 방법이죠. 자, D번. 반제품과 제품의 세부 품목의 기말 수량과 입출고 현황이 기재된 명세서를 받아서 일단 명세서를 받아서 기존 거래 현황이 없는 항목이 장기채화 자재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다. C번하고 D번하고 마무리가 비슷하죠. 자, C번은 실물조사, D번은 문서조사. 문서조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번. 자재과에서 원재료를 구매 시 작성되었던 구매 요청서 중 한 개를 선택해서 원재료가 입고된 후 대금이 지불되고 회계 처리가 되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였다. 추적조사. 추적조사는 원칙적으로 감사 기술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요 문장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로 더 붙었어요. 자, 이러한 결과 특정 내부 통제에 대해서 평가 결론이 유효하다고 내렸다 라고 한다면 감사 기술이 그때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번. 자재과에서 원재료를 구매할 때 구매 요청서를 회사의 ERP에서 작성해야 하는 바 감사인이 가짜 파일이에요. 더미 파일. 가짜 파일을 지금 당장 생성해서 승인권자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매 요청서에 대해서 구매부서에서 공급자 선정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지 혹은 수행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장 특정 내부 통제가 유효한지 여부를 보는 거 재수행.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떠한 방식이든 내부 통제 테스트의 설계 평가하고 운영 평가 사용되는 감사 기술 공통적으로 세 가지 나열을 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운영 효과성 테스트에는 마지막에서 봤던 재수행이 플러스 돼줘야 합니다. 됐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 1번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거대하게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됐죠? 전체적인 걸 다 한번 훑은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언급 안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했었죠. 실증 절차 수행 후 피드백. 이거는 처음에 시험 볼 때 한번 나왔어요. 그죠? 실증 절차 때 왜곡 표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그 왜곡 표시 자체가 특정 내부 통제에 대해서 유효하지 않다는 감사 증거를 제공하면 처음에 유효하게 평가했던 거를 거꾸로 뒤집을 수 있죠. CR을 높게 평가하는 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나중에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중간 감사 이후의 통제 테스트는 잔여 기간에 대한 통제 테스트를 얘기하죠. 이것도 이제 컨셉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됐어요. 자, 1번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제 선도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그 보통의 이제 선다형 문제, 옳고 그름을 이제 고르는 문제가 난이도가 보통 낮습니다. 보통 낮은데 이런 식으로 주면 풀면서도 괜히 찜찜해요. 이거 맞게 한 건지.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 왜 그 기다란 봉을 앞에다 놓고 그 위에서 걷는 느낌이 조금 들 거예요. 그죠? 그걸 상상하면서 냈어요. 아, 이렇게 쉽게 내면은 조금 이상하니까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 1번이 그렇게 태동한 겁니다. 자, 근데 그래요. 자, 성격이 이상한 건 아니고요, 제가.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이것저것 뭐 많이 제시를 해놨죠, 제가. 거기에 그 일단은 보기에 문제 2번에 보기에 박스가 있습니다. 1, 2, 3, 4. 이건 기억해야 되겠죠. 이거 2장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일반 사항. 보통이 이제 제가 문제를 구성할 때는 문제에도 특정의 정의가 나오고 문제에도 특정의 방법이 나오게끔 최대한 기술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 그런 용도로 만들었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를 할 때 물음만으로 정리를 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는 과정에서도 맞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지면이 뭐 추가적으로 더 들더라도 기본적인 컨셉 같은 건 많이 깔아놨어요, 제가. 그래서 문장을 보고서 문제를 보고서도 특정의 컨셉은 정리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보기 1, 2, 3, 4 기억을 해줘야 되고, 물음 1번. 보기의 양괄호 1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였다. 양괄호 1번은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책임은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입수해야 되고 해당 상황에 맞는 보고를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횡령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은 면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5줄 이내로 기술하라. 단, 답안 작성 시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잔존하게 되겠는지도 포함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상황을 보시면 A 회계법인은 B사의 재무제표 감사 수행 시 내부 통제 테스트 과정에서 종업원의 횡령 사실 적발해내지 못했어요. 부정적발 목적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A 회계법인은 감사 수행 시 회계감사 기준 및 각종 커뮤니케이션 의무 및 보고 의무에 대한 강행 법규를 철저히 이행했음을 문서로서 증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감사 고유의 한계를 언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는 패턴이 이 박스 내에 있는 것처럼 답을 해줘야 돼요. 피소가 됐다. 객관적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증거 법정주의에 따라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감사 조서를 들이밀고 나의 감사 증거는 이런 거에 기반해서 내부 통제가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거는 우리의 감사 범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거 왜 발견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감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는 고유의 한계가 있으므로 뭐 이런 거 얘기해봐야 누가 알아먹어요, 그걸. 그죠? 자, 그러면 부정과 관련된 책임론 여기에서 제가 뭐 이제 나눠드린 거에도 있겠지만 지배기구는 경영진을 감시 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사후적으로 부정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서 회사가 손해가 발생했다. 라고 한다면 그 어떤 손해든 아니면 그 어떤 법적인 귀책 사유든 모두 누가 부담해요? 경영진 지배기구가 부담합니다. 면책이 안 돼요. 그런데 감사인은
회계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당한 주의 의무인 그 회계 감사 기준을 준수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있으면 그때는 면책이 되지요.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잔존한 모든 부정에 대한 거는 누구 책임? 경영진 지배기구의 책임으로 남게 되고 감사인의 경우에는 저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어떻게 면책 가능하다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에 양거로 2번 계획된 감사의 범위와 시기 성격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겠죠? 성격 범위 시기니까. 자, 물음 2번 보기에 양가로 2와 관련된 다음의 상황 1과 상황 2에 대해서 C 회계사의 행위와 그 다음에 E 회계사의 행위와 E 회계사의 답변에 대해, 그죠? C 회계사는 행위, E 회계사는 답변에 대해서 각각 3줄 이내로 논평하래요. 자, 그러면 상황 1번 C 회계사는 D사의 매입 프로세스에 대한 내부 통제 운영 효과성 테스트 과정에서 10월 한 달간의 내부 통제 테스트와 실증 절차를 수행하는 이중 목적 감사를 했습니다. 10월 한 달간. 자, 그러면 감사 수행 결과 내부 통제가 유효하게 평가되었고 10월 한 달간에 유의적인 외국 표시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10월 한 달간 이를 근거로 기말 재무제표 감사 시 외상 매입금 및 지급어음 계정자에게 실증 절차 범위를 상당 부분 축소하기로 하면 일반화에 오르죠. 그래서 1월부터 9월, 그 다음에 11월부터 12월에 대해서 내부 통제 테스트를 반드시 수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모든 평가 결론을 다 조합을 해서 실증 절차의 범위를 축소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게 했다라고 논평하면 답이 됩니다. 맞죠? 상황 2번 이 회계사는 F사의 매출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어떠한 이유로 내부 통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내부 통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황은 두 가지로 갈려요. 첫 번째, 감사와 관련이 없거나 의존 안 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테스트를 아예 안 하겠대요. 처음에 계획했을 때 이 내부 통제가 굉장히 보나마나 후졌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경우.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의존을 안 하겠다라고 맘먹은 경우와 해당 내부 통제가 있어봐야 뭐 별로 좋지도 않고 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경우. 자, 어떠한 이유로 내부 통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책임 회계사가 이 회계사의 감사 조서를 검토하려고 하자 매출 및 대금 회수 활동과 관련해서 내부 통제 테스트는 감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보다 많은 지식을 입수하기 위해 가능하면 실증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책임 회계사한테 뻥을 치고 있죠. 그죠? 감히 인차지 회계사한테 이런 사유가 아니고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그러면 내부 통제 테스트는 왜 한다고 앞에서 그랬어요. 내부 통제 테스트의 효익은 실증 절차와 관련해서 성격, 시기, 범위를 계획하기 위함이다. 이런 논지를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순서로 봤을 때 감사 절차의 목적을 순서로 나열을 하면 무조건 어떻게 그 날짜에 같이 하던 뭘 하던 순서 자체는 내부 통제 테스트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실증 절차가 수행이 되어야 돼요. 한 날 하더라도 순서 자체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은 실증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얘를 하면 된다. 얘는 계획이고 얘는 뭡니까? 이 계획에 기반한 수행이라는 이렇게 선후관계라고 봤을 때 수행을 먼저 하고 계획을 나중에, 이건 좀 이상하죠. 그죠?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이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할 수 있으면 답이 되는, 어떠한 방식이든 답이 되는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음. 물음 3번. 보기의 3과 관련해서, 보기의 3은 감사에서 유의적으로 발견한 사항, 내부 통제 테스트와 관련해서 유의적인 발견 사항은 미비점 뭐 이런 거겠죠. 자, 상황 1번. 계속 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이전 감사에서 입수한 통제 테스트의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내부 통제 테스트를 했는데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효하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근거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이때 이전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 증거를 이용할 경우 이거는 이전에 이제 유효하다라고 테스트했다. 결과를 그렇게 평가를 했다. 그러면 차기 이후에도 그거를 그대로 끌고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 3회 감사에 최소한 1회의 운영 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하면 충분할 것이다. 조건 빠졌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의적인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죠? 내부 통제는 당연히 유효하게 이제 결론이 내려져야 하고. 자, 상황 2번. 자, 실증 절차를 수행한 결과 사후적으로 왜곡 표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뭐 왜곡 표시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아는 거죠. 그죠? 아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건데 경영진 주장과 관련된 내부 통제가 유효하다라는 그런 그 어떤 증거를 제시를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실증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왜곡 표시가 발견 안 했다고 해서 거꾸로 계획과 관련된 내부 통제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4번. 자, 보기의 3과 같이 감사에는 감사계획 수립부터 감사 시 유의적인 발견 사항에 주의 집중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유의적인 발견 사항에 대해서 감사인이 관심을 갖는 이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함으로써 감사인이 지배기구에게 제공하는 효익. 요거 요 두 가지는 구분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 요거는 어떤 방식이든지 중요하니까 교수님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요거는 별표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물음 5번. 자, 이거는 이제 뭐 공식적인 해석이 아직 이렇게 많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1번부터 3번을 읽고 이 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득점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1번. 갑 회계사는 G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을 감사하면서 누가 작성한? 회사가 작성한 은행 계정 조정표 작성에 대한 내부 통제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해서 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보다 확대된 실증 절차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해서 회사가 작성한 것을 대조 비교해서 그 유효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수정 사항을 수정 공고했대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를 그대로 아무런 판단 없이 그대로 결산을 할 때 반영을 하게 되면 감사인이 제시한 수정 분계가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 지가 작성한 걸 지가 감사하게 되는 독립성이 위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1번 마찬가지고. 자, 2번. 을 회계사는 재고자산 실사 입회 과정에서 회사 창고 구석에서 발견된 단종된 제품의 부분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제품이 단종됐으면 그 부분품은 다 쓰레기통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로 장부에 계상했다? 그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손망실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을 회계사의 직관적인 판단에 자, 단종된 제품에 뭔가 부분품이 쌓여져 있다. 그거 쓸 데가 없죠.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게 사용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직관적인 판단에 이는 모두 손상 차손을 인식할 항목이었으며 이에 대한 수정사항을 강력히 회사의 주장에서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하였다. 자, 이게 끄트머리를 약간 흐렸죠. 자, 만약에 이렇게 이제 감사인이 뭔가를 이제 수정사항을 제시해서 동그라미 1번처럼 그대로 아무런 판단 없이 회사 결산에 반영하면 만약에 반영한다고 하면 자기가 감사한 걸 자기가 작성한 걸 자기가 감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위배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독립성 위배가 안 된다라고 했으면 강력히 반영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수치로 결산에 반영을 했고 감사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패스하고 넘어갔다. 수용하였다라고 하면 독립성 위배가 안 됩니다. 알았죠? 자, 동그라미 3번.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음 이렇게 쓰면 답이 안 돼요. 답이 충분하게 안 됩니다. 근거를 써줘야 돼요. 동그라미 3번. 병회계사는 시제현금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누락된 증빙. 가끔 이런 경우 생깁니다. 자, 시제현금 소액현금이죠?
현금 출납부에 뭔가 증빙이 누락됐어요. 기장 항목을 찾아냈고 회사와 함께 누락된 증빙에 대한 색출 작업을 간단히 실시하였다. 한자어를 써서 그런 거지 뭐 증빙 어디 갔는지 찾은 거예요. 이게 서랍에 있는지 아니면 딴 쪽에 붙어 있는지. 다른 날짜에 다른 항목과 두 장이 똑같은 게 겹쳐진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회사의 현금 출납장 담당 직원은 이와 관련해서 기장 항목을 당연히 수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성 위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았죠? 뭐 독립성이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서 하여튼 일단은 맛배기로만 제시를 한 건데 나중에 그 여러분들 공부할 때 15장 있죠? 15장에 윤리 기준이 있어요. 올해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알죠? 그래서 공인회계사법도 정리를 해야 되고 외관법도 정리를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전면 외관법에 대해서 그 취지를 볼 거예요. 취지에도 독립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다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다 얘기를 해줄게요.